RPM 73쪽에 453번 문제입니다.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확률 분포표에서는 확률의 합이 1이다라는 걸 활용하면 A가 찾아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값을 다 더해버리면 A 값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A가 요거랑 요게 서로 이렇게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A 값이 얼마인지 찾기 위해서는 요 조건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0부터 2까지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3개 요렇게 3개의 합이 6분의 5다 이렇게 말을 해줬으니까 그렇다고 이거 3개를 더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이 3개가 6분의 5면 결국 이 나머지 하나가 6분의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요 분수가 6분의 1이 되려면 A 값은 4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는 4다라는 것을 얘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럼 A가 4면은 요 첫 번째 확률은 6분의 1인 거고 이것도 따로따로 써놓으면 얘는 6분의 2인 거고요. 얘는 A가 4니까 6분의 2가 되겠고 요거는 6분의 1. 자, 요렇게 확률 분포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얘를 구할 건데 A가 방금 4라고 찾았기 때문에 요거는 V 4x 플러스 3이고요. 얘는 분산의 성질에 의해서 4의 제곱인 16 곱하기 Vx다. 그래서 x의 분산만 찾으면 답은 나오겠습니다. 그럼 분산을 찾으려면 평균부터 찾아야 되니까 평균부터 차근차근 찾아보면 요렇게 곱하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곱하면은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0 플러스 6분의 2 플러스 6분의 2 그래서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평균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쵸? 그래서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x 제곱을 한 줄 쓰겠습니다. 제곱을 해서 쓰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될 거고 그럼 이제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이게 제곱의 평균이죠. 그럼 제곱의 평균이 6분의 1 플러스 0 플러스 6분의 2 플러스 6분의 4 이렇게 더한 게 제곱의 평균이고 거기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요거의 제곱 그러면 4분의 1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것들 계산하면 6분의 7이죠. 6분의 7에서 4분의 1을 뺀다. 그러면은 12분의로 약분하면 12분의 14에서 12분의 3을 빼는 거니까 12분의 11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게 지금 Vx를 구한 거니까요.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12분의 11을 집어넣어주면 16 곱하기 12분의 11이 되겠고 약분하면은 요렇게 되니까 최종적인 답은 3분의 44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네, 454번 문제입니다. 5개의 숫자가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하나를 뽑을 때 뽑은 카드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근데 5개의 숫자 중에서 요 a를 안 알려줬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x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1, 2, 3 그리고 a인데 자 각각의 확률들을 따져보면 1이 나올 확률은 5장 중에 1장 2가 나올 확률도 5장 중에 1장 3이 나올 확률은 3이 2개 있으니까 5장 중에 2장 A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장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 X의 평균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X 평균이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 더하기 5분의 6 더하기 5분의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5분의 9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요런 걸 알려줬단 말이죠. 얘는 평균의 성질에 의해서 5 곱하기 x의 평균 마이너스 6 이것으로 바꿀 수 있는데 자, 요 자리에 요 x의 평균 자리에 방금 구한 얘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앞에 5가 있으니까 9 플러스 a 마이너스 6 해가지고 3 플러스 a가 되겠네요. 근데 그 값이 8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a 값은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 값 구했으니까 이 자리에 a 자리에다가 5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평균도 5분의 A자리 5 들어가니까 14 이렇게 자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요걸 이용해서 이제 분산 표준 편차 구하면 되겠죠. 그럼 분산을 구하려면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니까 위에다가 한 줄 더 쓰면 1, 4, 9, 25 그럼 이제 이렇게 곱해서 제곱의 평균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5분의 1 더하기 5분의 4 더하기 5분의 9이 18 더하기 5분의 25 자, 이렇게 하면 이게 그 제곱의 평균이고요. 거기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해야 되니까 요거를 제곱한 걸 빼야 되겠죠. 그러면은 5제곱 25분의 14제곱 19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것들 계산하면은 요게 5분의 48인가요? 5분의 48에서 25분의 196을 빼야 되니까 통분해가지고 빼면은 요게 5배 하면은 240이죠? 240에서 196을 빼면 44가 되겠네요. 그쵸? 요것이 x의 분산입니다. 그럼 x의 분산이 요거라면 표준 편차, x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를 씌워가지고 5분의 루트 44니까 2루트 1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이제 얘거든요. 얘는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5가 앞에 튀어나오고 시그마 x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방금 찾은 값에다가 5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루트 11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455번 문제입니다. 승률이 80% 그러니까 5번 경기하면 4번 이기는 그죠? 그런 프로축구팀이 10경기를 치렀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요거는 이항분포의 상황이죠. 그쵸? 10번을 반복을 했는데 한 번 성공할 확률이 5분의 4인 거니까 요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x라는 확률 변수가 있는 건데 그 x 값이 1 이하가 될 확률 그랬습니다. 자, x는 이긴 횟수이기 때문에 1 이하다, x가 1 이하다라고 하는 건 이런 뜻이죠. x가 0이거나 또는 x가 1일 확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이항분포 상황에서 각각의 확률들은 독립시행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번 시도해서 한 번도 성공 못할 확률 이거는 10번 중에 빵번 성공 그러면 성공할 확률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실패할 확률 얘가 10번 일어났어요. 이게 x가 0일 확률을 쓴 거고요. 플러스 그럼 x가 1일 확률이면은 한 번은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번 중에 한 번은 성공을 했죠.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한 번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으니까 요렇게 써주시면 요게 바로 한 번 성공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항 분포의 각각의 확률들은 독립시행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요게 5의 10제곱분의 1이거든요. 뒤에 거는 5의 10제곱분의 10 곱하기 4 해가지고 40입니다. 이렇게 둘이 더해졌어요. 그럼 5의 10제곱분의 41이잖아요. 그걸 지금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K 값은 41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네, 456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80번 도전을 합니다. 80번 시도를 하는데 바닥에 놓인 면에 적힌 눈의 수가 1인 횟수라고 했죠. 그럼 지금 주사위가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정육면체 주사위가 아니라 정사면체 주사위예요. 그러면은 바닥에 1이 딱 깔릴 확률은 4분의 1이겠죠.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80번 시도를 하는데 성공할 확률이 4분의 1인 사건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게 이제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이항 분포가 되겠고요. 그럼 요 이항 분포에서 우리는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구할 수 있죠. x의 평균, 이항 분포에서 x의 평균은 np로 구하잖아요. np. 얘가 n이고 얘가 p니까 np는 20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자, 분산은 npq로 구하죠. npq. 근데 q라고 하는 것은 1-p니까 지금은 4분의 3이 q가 되겠습니다. 그럼 np가 20이었으니까
거기다가 4분의 3을 더 곱해주면 15가 분산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평균과 분산을 바로 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이 x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건 기호로 써보면 이런 뜻이고요. 얘는 분산을 계산하는 과정 중에 등장하죠. 그쵸? 이 분산 vx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니까 자, 요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얘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고 나는 얘도 얼마인지 알고 있고요. 얘도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죠. 자, 분산이 15였으니까 15는 내가 찾고 싶은 거 빼기 평균의 제곱. 평균이 20이었으니까 평균의 제곱 400이 되겠네요. 그러면 400만 이항시켜버리면 415가 바로 내가 찾고 싶었던 제곱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답은 415입니다. 457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조금 상황이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 뭐 이항분포도 들어가 있고 조건부 확률도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차근차근 좀 써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창고 안에 부품 S하고 부품 T가 각각 3개, 2개가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 부품이 들어올 건데 추가 부품 2개가 더 들어올 거예요. 추가 부품 2개가 들어올 건데 S 또는 T가 추가될 거고요. 그러니까 둘 다 S일 수도 있고 S 하나, T 하나가 추가될 수도 있고 T 2개가 추가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추가 부품이 S, S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가 부품이 S 하나, T 하나인 경우 또 이렇게 쓸게요. S, S가 추가되는 경우, ST가 추가되는 경우 그리고 추가 부품이 T, T인 경우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S와 T가 골라지는 제품 S의 개수, 추가되는 부품 S의 개수가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S는 뭐냐면 두 번의 시도가 모두 다 S를 고르는데 성공한 거죠. 그러므로 SS가 추가될 확률은 두 번의 시도가 모두 성공을 했고 성공할 확률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4분의 1이 SS가 추가될 확률이 되겠고요. ST가 추가됐다는 건 S가 한 번 선택되고 T가 한 번 선택된 거니까 두 번의 시도 중에 한 번만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1제곱 또 실패할 확률 2분의 1의 1제곱. 그럼 요거는 앞에 이제 이 CL이 있었기 때문에 4분의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TT가 추가되려면 두 번의 시도 중에 한 번도 성공을 못한 거예요. S의 개수를 우리가 S가 골라지는 걸 성공이라고 임의로 말한 거니까 두 번 중에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면 성공 못할 확률 요것의 제곱이 되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상황에 이제 창고 안의 상태가 어떨까 볼까요? 창고 안의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S 2개가 추가가 된 상태라면 원래 있던 S에다가 2개가 추가돼서 S가 5개 그리고 T는 그대로 2개 요 상태가 될 거예요. 창고 안의 상태가. 자, 그 다음에 S 하나랑 T 하나가 추가가 되면 창고 안에는 S가 4개 T가 3개 들어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만 2개가 추가됐다라면 S는 그대로 3개 그리고 T가 4개가 들어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 7개의 부품 중에서 하나의 부품을 딱 골랐는데 그 부품이 T였대요. 그 부품이 T였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T가 선택될 확률을 생각해보면 이 상황에서 지금 T를 뽑는 거니까 T가 선택될 확률은 7분의 2가 될 겁니다. 그죠? 이 상황에서 T가 선택될 확률. 자, 마찬가지로 요거는 7개 중에 T가 3개니까 7분의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7분의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마지막 부분을 잘 읽어보면 자, 이 7개의 부품 중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한 것이 T일 때 추가된 부품이 모두 S였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조건부 확률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자, 어떤 조건부 확률이냐면 추가 부품이 모두 S였을 확률이니까 추가 부품이 모두 S니까 추가 부품이 SS였을 확률인데 언제 그러냐면 마지막 선택에서 T가 선택됐을 때 그때 추가 부품이 SS였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자, 마지막에 T가 선택될 확률은 표들을 잘 보면 쓸 수 있습니다. 처음에 추가 부품이 SS가 들어갔고 그 와중에 T가 선택됐어요. 그러면 얘와 얘를 곱한 것이 이렇게 곱해가지고 28분의 2 이게 뭐냐면 SS가 추가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 T가 선택이 됐고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 확률에다가 T가 선택될 확률을 곱하면은 요거는 28분의 6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요거에다가 요거를 또 곱하면은 요거는 28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이 끝에 나온 이 세 가지 확률은 모두 다 마지막에 T가 선택된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한 것이 우리가 원하는 조건부 확률의 분모에 깔리겠죠. 그쵸? 이해되나요? 이 조건부 확률은 이런 뜻이잖아요. P 자, 마지막에 뽑은 부품이 T일 확률 분해. 자, 분자에는 추가 부품이 SS이고 그리고 교집합 마지막에 T가 뽑힐 확률. 요게 조건부 확률의 정의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리가 없네요. 자, 그러면은 요 마지막에 T가 뽑힐 확률 요것이 이 끝에 있는 세 가지를 합친 것이 들어가야 될 거고 분자에 들어갈 것은 뭐냐? 분자에 들어갈 것은 이 맨 위에 있는 요게 추가 부품이 SS면서 마지막에 T가 선택될 확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요것을 써보면 분모는 요 세 개를 다 더한 거니까 28분의 12가 되겠고요. 분자는 얘만 혼자 떨렁 올라가는 거니까 28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8 지워버리고 나면 12분의 2 해서 6분의 1이 답이 되겠네요. 458번 문제입니다. 자, 이항분포 N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1이다 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B, N, P. 자, 이게 X가 따르는 이항분포인데 그러면 우리가 X의 평균은 NP 그 다음에 X의 분산은 NPQ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분산이 1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자, 이렇게 개별 확률에 대한 조건을 하나 줬는데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항분포 상황에서 이렇게 특정한 지점에서의 확률은 독립시행을 따른다. 그래서 자, 이 확률은 뭔지 모르겠지만 n번 시도를 했어요. n번 시도했는데 그 중에 n-1번이 성공한 겁니다. 자, 따라서 이 확률을 우리가 식으로 쓸 때는 n번 시도했는데 n-1번 성공을 했고요. 성공할 확률이 p였으니까 p의 n-1제곱 그리고 실패할 확률이 q인데 한 번 실패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1제곱. 요것이 바로 자, 이쪽 왼쪽에 있는 확률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요 확률은 n번 시도했는데 n번 다 성공한 겁니다. 따라서 n번 시도했는데 n번 다 성공했고 성공할 확률 p의 n제곱이다. 이것이 바로 px가 n일 확률 이렇게 독립시행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4가 붙어 있죠. 이렇게 4 붙어 있고 같아요 등호가 붙어 있어요. 그럼 계산을 좀 해보면 얘는 nc1과 같으니까 n이죠. 그래서 n 곱하기 p의 n-1제곱 곱하기 q고요. 여기는 ncn이 1이니까 4 곱하기 p의 n제곱입니다. 그쵸? 그런데 보면 p의 n-1제곱이고 p의 n제곱이니까 얘를 여기서 다 지워버릴 수 있죠. 이렇게 다 지워버려요. 다 지워버리고 여기서는 p 한 개만 띡 남길 수 있죠. 그쵸? 그러면 nq가 4p하고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요 식에서 nq가 p분의 1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쵸?
nq가 p분의 1과 같으니까 이쪽 좌변이 p분의 1과 같아서 결국 p분의 1은 4p가 되겠죠. 4p. 그러면 양변에 p 곱하면 4p 제곱이 1인 거니까 4분의 1이 p 제곱이 돼서 p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p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p는 2분의 1. 그럼 p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집어넣어 볼까요? p가 2분의 1이면 q는 요거를 1에서 뺀 거니까 q도 2분의 1이죠. 그럼 p도 2분의 1이고 q도 2분의 1이면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은 np 곱한 게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n 값은 그러면 4가 돼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n 값은 4고 p 2분의 1이고 q도 2분의 1이고 이렇게 npq를 모두 우리는 찾았고, 그럼 그 상황에서 요 이항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다 나온 겁니다. 그죠? 평균은 np니까 2가 되는 거고요. 표준 편차는 npq 1이 분산인데 1에다가 루트 씌우니까 1, 요게 표준 편차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요 확률은요 p 절대값 x-2 요것이 1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럼 요거는 절대값 빼버리면은 p x-2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확률이고요. 더 정리해서 쓰면은 p x가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을 확률,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근데 요 확률 변수는 횟수잖아요. 횟수. 그쵸? 요 횟수니까 몇 번 성공했는지 그 횟수니까, 자, 이 1과 3 사이에 있으면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px가 2일 확률이 되는 거고요. 이거 역시 독립시행으로 구할 수 있겠죠? n 값이 4였으니까 4번 시도 중에 2번 성공했고, 성공할 확률 2분의 1, 실패할 확률 또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6분의 6 이렇게 돼가지고 8분의 3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네, 459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마름모에 각 꼭지점에 숫자들이 적혀 있고요. 대각선까지 해가지고 총 6개의 변이 있습니다. 6개의 선분이 있죠. 그죠? 그 6개의 선분 중에 하나의 선분을 택했을 때 선분의 양 끝점에 대응하는 수 중에 큰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요 선분을 택했다. 요 선분을 택했으면 양 끝에 1과 3이 써 있잖아요. 그럼 두 숫자 중에 큰 수가 되는 거니까 요 선분에 대한 확률 변수는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요 선분을 택했다. 그럼 1이랑 7 중에 더 큰 수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니까 요 선분에 대한 확률 변수는 7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5랑 7 중에 큰 거니까 7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이랑 5 중에 큰 거니까 5가 되겠죠. 그리고 요 대각선을 택하면 1과 5 중에 큰 숫자가 선택되는 거니까 5가 선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요 대각선을 뽑으면 3과 7 중에 큰 숫자니까 7이 선택이 될 겁니다. 자, 그럼 6개의 선분에 대해서 각각 어떤 확률 변수가 나오는지 다 썼잖아요. 그럼 보면 3이 한 번 나왔고요. 5가 2번 나왔고요. 7이 3번 나왔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확률 분포,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x값은 3이거나 5거나 7인데 3이 될 확률은 6개의 선분 중에서 유일하게 요 선분밖에 없잖아요. 6분의 1이고, 자, 5가 될 확률은 선분 2개잖아요. 2개니까 6분의 2, 7은 3개니까 6분의 3, 요렇게 확률 분포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요거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또 x의 평균, x의 분산, x의 표준 편차 다 구해버리면 되겠죠. 자, 계산해 볼게요. x의 평균은 6분의 3 더하기 6분의 10 더하기 6분의 21, 그러면 6분의 34인가요? 그쵸? 그러면은 요거는 3분의 17 이렇게 평균이 나올 거고, 자, 분산 구해보면 vx는 제곱의 평균 구해야 되니까 한 줄 더 쓰면 9, 25, 49네요.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 6분의 9 플러스 6분의 50 플러스 6분의 147 이렇게 더한 게 제곱의 평균. 자, 거기서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9분의 28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얘네들을 더하면 6분의 197에다가 206인가요? 6분의 206. 근데 6분의 206은 한번 약분시키면은 3분의 103이죠. 3분의 103. 3분의 103에서 9분의 289를 빼는 거니까 요 통분시키면은 9분의 309잖아요. 그죠? 9분의 309에서 9분의 289를 뺀다. 그러면 9분의 20이 되겠네요. 분산이. 자, 그럼 x의 분산이 9분의 20이면 x의 표준편차는 여기다가 루트 씌워가지고 3분의 2 루트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요건데, 자, 얘는 기호로 쓰면 이거죠. 표준편차 2분의 1x 플러스 1인데 요거는 표준편차의 성질에 의해서 2분의 1만 앞으로 튀어나와서 곱해지고 시그마 x 써주면 되죠. 시그마 x가 요거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2분의 1까지 곱해주시면 답은 3분의 루트 5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